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좀 아쉬웠던 경기가 있어요. 그 아포엘이었던가? 그게 생각처럼 이제 홈승을 봤는데 2대 0으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폴도 아쉽다. 어제 좀 무리해서 갔거든요. 어제 4경기를 묶어 갔는데 소시나 뭐 다른 것들은 무난하게 들어왔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하지만 연승이 오랜만에 끊긴 것도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분데스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하고 오랜만에 메모장을 한번 적어보죠. 타자 소리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프라이가 홈에서 브레멘 상대로 연승 중. 연승 중입니다. 연승.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는 그냥 살짝 우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순위가 5위거든요. 5위. 그리고 브레멘이 10인데 득점은 브레멘이 더 높음. 이게 득실을 결국에 따지면은 하지만 실점이 많아서 두 팀 득실은 같다. 그러니까 프라이가 5위인데 그 상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저조하거든요. 29골. 근데 실점이 적어서 브레멘이 실점이 많고 득점이 많아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같다. 그리고 프라이가 무승부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브레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프라이 홈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7승 1무 2패. 그래서 브레멘 원정이 홈보다 좋지만 프라이가 홈 성적이 워낙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리고 결장도 크게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수비 쪽에 한 명 정도 좀 애매한 상황 빼고는. 근데 뭐 브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팀이 결장자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최근에 또 4연승 중. 그러니까 3경기 1대 0이긴 한데 무실점 중이다. 상대가 뭐 보움, 하이덴하임, 장크트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주 강팀을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에 홈에서도 뭐 볼프스라든가 맨행글라 그리고 뮌헨전도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하다. 근데 최근 원정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실점 없이 3연승 높게 봐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3실점. 그러니까 합쳐서 3실점이 아니고 뮌헨은 0대 3, 호펜하임도 1대 3. 그래서 그 전에 뭐 도르트문트 비기고 뭐 라이프치히 원정도 2골을 넣었지만 얘네가 가끔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에서 뭐 하이덴하임 3대 3이라든가 호펜하임전도 사실 잡았어야죠. 흐름상. 근데 3실점이나 한 게 좀 컸고, 어쨌든 브레멘이 오버가 좀 많긴 합니다. 얘네가 뭐 강팀 상대로 못하는 건 아니긴 해요. 뭐 예전에 레버쿠젠이라든가 슈투트 상대로도 비기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홈 경기였고, 홈에보다 이제 원정 성적이 살짝 더 좋긴 한데 뭐 압도적으로 막 프라이 정도만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새 연패 중이고 실점이 많아서 최근에 실점이 없고,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최근 실점이 적고 홈이고, 더군다나 홈 성적 좋은 프라이 사이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원정 3연패를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프라이도 4연승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프라이 승부입니다. 프라이 승. 무도 완전히 뺄게요. 그리고 언오버도 프라이가 요새 실점이 없다 보니까 예전 성향이면 오버 가는 게 맞거든요. 뭐 3대2, 3대1, 뭐 2대1. 뭐 최근까지 하이덴하임전 빼면 사실 그 언오버는 다 오버였습니다. 프라이가 오버도 많고, 그리고 브레멘도 최근 언더보다 오버가 많기 때문에 이 뭐 뮌헨전 0대 3이라든가. 그래서 만에 하나 프라이가 못 이기는 경우,
뭐 퇴장이라는 변수라든가 갑자기 뜬금없이 홈에서 진다. 그런 그림까지 그려졌을 때 예전에 이제 홀슈타인 키라고 할 때도 3대 0에서 3대 2까지 따라붙었었기 때문에 브레멘은 원정에서 이 도르트문트 뭐 2골도 있고 나름 성적이 괜찮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라이프치히전 지긴 했지만 2골 득점력이 없진 않습니다. 득점력만 보면은 프라이보다 좋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오버. 최근에 뭐 3경기 무실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했던 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크트 하이덴 보험이라서 지금 장크트 하이덴 보험 순위를 보면 하이덴 보험은 지금 강등권 쪽에 있고 장크트는 그 바로 위니까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뭐 다득점 무승부랑 프라이가 지는 그림까지 생각했을 땐 오버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오늘 몇 경기 없으니까 오랜만에 메모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톨하고 미들즈브러인데 오늘 챔피언십이 보통 한 경기 있었는데 2경기 있더라고요. 일단 상성 먼저 보겠습니다. 브리스톨이 홈에서 살짝 우세긴 해요. 근데 아주 살짝 우세라 따로 뭐 메모장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최근 그 성적을 보면은 두 팀 성적 2점 차입니다. 2점 차. 그리고 득실은 미들즈가 야구세. 그러니까 이 득점력이 미들즈가 좋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도 득점 차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득실이 살짝 우세입니다. 다만 이게 브리스톨 홈이라는 점. 브리스톨도 홈 원정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승점 차이가. 미들즈브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승점도. 실점도 좀 더 많고. 그래서 브리스톨이 홈에서 강하다. 원정이랑 차이남. 그래서 홈에서 3번밖에 안 지다 보니까 좀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 승점 자체가. 그리고 결장도 최근 결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수비 쪽 한 명이 결장인데 그것도 못 나온 지 좀 됐죠. 최근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한두 경기, 길어야 3경기 정도로 보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최근 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들즈브러 쪽이 지금 주전키퍼가 계속 부상 중이고 여기도 공격 쪽에 부상이 있긴 한데 아까 브리스톨 수비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두 팀 다 최근 부상은 없다. 최근에 달라진 그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흐름을 좀 더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리스톨이 승리 자체는 많이 없거든요. 브리스톨이 최근 연승을 한다든가 승리가 많은 건 아니다. 다만 패배도 많이 없음. 이 얘기는 뭐냐? 무가 껴있다는 얘기죠. 중간중간 무가 껴있습니다. 연승할 만하면 무 뜨고 그리고 또 뭔가 연승으로 가는 구조인데 또 무 뜨고 약간 요런 페이스라서 확실히 그 전에 홈에서 뭐 3연승도 하고 했지만 요새는 뭐 홈에서는 뭐 이기고 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원정은 볼 게 아니에요. 원정에서 이겼던 경기는 노리치전이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11월이니까 3개월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원정 브리스톨은 무가 좀 최근에 많은 편이지 승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홈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3패밖에 없기 때문에 홈 성적이 좋아서 최근에 카디프전 비기고 홈에서는 또 스토크를 잡았죠. 그래서 원래 블랙번전 잡고 스완지까지 잡아야 뭐 연승으로 가는 구조인데 스완지한테 지고 다시 스토크를 이겼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으나 뭐 그렇다고 뭐 아주 극강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애매해요. 홈 성적이 좋긴 한데. 그래서 그 FA컵 빼면은 사실 리그로만 보면은 4연승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연승을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자, 미들즈브로가 안 좋습니다. 요새 미들즈가 4연패 중. 근데 지난번 와포드전, 뭐 원정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뭐 프레스턴
그리고 홈에서 썬더랜드까지 꾸준하게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번리 원정에서 비겼던 경기, 아니면 홈에서 3대 0으로 이기다 퇴장 이후에 뭐 3대 3으로 비겼던 경기,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패배가 많지는 않았어요. 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지. 그래서 최근에 원정 3연패기도 하고 홈원정 4연패, 그리고 뭐 FA컵을 빼더라도 최근 6경기 중에 5번을 졌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미들즈브로. 그리고 브리스톨도 원래 홈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5연패까지 할까?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5연패까지 하면 좀 빡세다, 이런 느낌? 음. 그러면 어쨌든 배당도 비슷하고 꼭 이겨서 연패를 끊는 게 아니고 무로 끊을 수도 있잖아요. 브리스톨도 최근 2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스완지전 빼면은 득점이 좀 꾸준했습니다. 최근 4연승 할 때도 뭐 못해도 한 골씩은 넣었으니까. 다만 이제 미들즈브로가 뭐 실점이 계속 꾸준히 있긴 한데 얘네도 득점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포츠머스, 헐시티, 프레스턴, 셰필드 3연패 할 때나 그 전에 비겼던 경기들 보면 득점이 꾸준했어요. 그러니까 무득점 했던 적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홈에서 최근 와포드전 무득점을 했지. 그래서 결론은 뭔가 브리스톨이 또 홈에서 연승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미들즈브로가 뭔가 5연패까지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어보도 사실 뭔가 좀 애매합니다. 미들즈브로 생각하면은 뭐 오버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얘네도 뭐 무조건적인 오버가 아니고 언더 날 때도 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언오버는 좀 애매하고, 그래도 홈에서 강하긴 한데 뭔가 미들즈브로가 질 것 같지 않은 느낌? 5연패의 그림까지는 그려지진 않습니다. 물론 뭐 주전 키퍼라든가 뭐 부상자들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브리스톨도 수비 쪽에 뭐 결장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일 좋은 건 미들즈 프렌.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 봐요. 그렇다고 미들즈브로의 승까지 보긴 좀 어렵고 브리스톨도 홈이라서 고배당으로는 뭐 무승부, 프렌,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레츠하고 우디넷에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살짝 좀 잠깐 끊어간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체 우디넷에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체하고 우디넷의 지금 상성을 보면은 우디네세가 최근 레체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합니다. 홈에서도 이기고 원정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레체가 살짝 좀 밀려요. 최근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상성에서는 우디네세가 약 우세입니다. 뭐 아주 막 많은 경기가 최근에 그렇게 막 물론 이제 홈 원정 합치면 많은데 레체 기준으로 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일단 레체가 지금 순위를 보면은 우디네세보다 8점이 뒤져 있거든요. 근데 레체의 가장 문제점은 레체는 리그 득점 꼴찌입니다. 꼴찌. 18골 유일하게 10점대인 팀이 레체밖에 없어요. 뭐 거기다가 뭐 실점이 적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라리가 같은 경우는 헤타페나 소시가 이제 득점에 비해 실점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레체 같은 경우는 18골 넣으면서 40골을 넘게 이제 실점을 하다 보니까 득실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우디네세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오히려 득점이 10골 이상 많은 우디네세가 실점도 적어서 득실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게 레체가 마이너스 20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레체가 믿어야 될 거는 그 홈 성적밖에 없습니다. 3승 5무 4패. 왜냐면 우디네세도 지금 홈보다는 원정이 승점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믿을 건 홈인데 일단 결장자가 크게 없다는 게 그나마 레체 입장에선 다행인 것 같고, 우디네세는 주전 키퍼 근데 이제 서브가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큰 상황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 별반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레체가 최근 3경기 무패 중 1승 2무 2경기 무실점 중 0대0 무입니다. 0대0 무. 본인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득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18골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3골을 2번이나 넣었어요. 엠폴리랑 파르마. 사실 그 3골이 없었다면은 더 최악이었겠죠, 득점이. 그래서 레체는 뭐 최근 들어 가끔씩 이제 3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홈에서 유벤하고 비겼다든가 뭐 라치오전 뭐 1대 2패 아니면 나폴리 원정 은근히 한 골차 패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디네세가 최근에 뭐 베네치아전 2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홈에서 아탈란타 아니면 나폴리 원정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원정도 그렇고 좀 많이 이겼던 전적들도 있고, 최근에 3경기 우디도 최근 3경기 2승 1무로 무패 중. 근데 이제 득점력이 좋죠. 우디는 이제 3경기 중 2경기 3골. 물론 2실점이 있긴 하지만 엠폴리전도 3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이 경기는 우디네세가 프렌을 받았으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 레체가 그래도 홈이라서 뭐 실점이 많고 하기는 하지만 볼로냐랑 뭐 인테르 빼면은 사실 제노아전도 그렇고 쉽게 졌던 경기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우디네세의 원정을 보면은 우디네세도 나폴리전을 비겼지만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승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득점력으로만 몰고 간다면은 그래도 우디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디네세 승무. 이게 우디네세 승을 갈 건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레체가 그래도 2경기 비겼으니까 그래도 홈이라 좀 선방을 할 건지. 왜냐면 그 전에 우디네세가 피오나 몬차 이길 때 2골씩 넣었기 때문에 지더라도 뭐 아탈, 베네치아 그러니까 무득점 한 경기는 사실 그 최근에는 그 베로나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득점력을 좀 더 우선시 본다면 우디 쪽을 좀 봐야겠죠. 레체는 좀 불확실하니까. 최근 홈에서 3경기 무득점 중입니다. 근데 이제 볼로냐 상대로도 비겼었기 때문에 볼로냐가 쉽지 않은 팀이죠. 얘네도 3패밖에 없고 득실은 우디네세보다 더 좋습니다. 실점이 적어서. 그리고 원정에서 볼로냐 물론 홈보다 실점이 많긴 하지만 우디보다는 괜찮다는 판단하에
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승무를 보지만 뭔가 좀 무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스타드렌 랭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드렌은 뭐 아시다시피 원래 홈에서 잘했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막 그렇게까지 잘해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홈에서 랭스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두 팀 성적이 이제 1점 차밖에 안 되고 득실도 사실 스타드렌이 살짝 우세긴 합니다. 스타드렌은 이번 시즌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 2무밖에 없기 때문에 무가 상당히 적고 홈에서 딱 한 번 비겼습니다. 6승 1무 5패. 네, 이 렌이 홈보다 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승점들 다 홈에서 챙긴 거. 요거 왜냐면 원정 1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홈이라서 그래도 좀 홈 이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랭스가 홈보다 원정이 승점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결장자 부분이 스타드렌이 조금 있더라고요. 공격이 일단 경고 누적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일단 결장이 좀 있으니까 공격수 경고 누적입니다. 경고 누적 6골에 7러시. 이 선수가 지금 10번이니까 맞나 10번? 아예 지금 안 보이는데 어쨌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로 골이 많아요. 칼리 무엔도 다음으로 골이 많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비 퇴장 1명 그리고 뭐 경고 누적은 또 있긴 한데 그게 주전 키퍼가 아니라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드렌입니다. 스타드렌. 그리고 랭스도 봐야 되는데 랭스 결장도 보면은 수비 1명 부상. 그리고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왜냐면 공격이나 나머지 선수는 다 장기 부상이고 그나마 미드필더도 부상이 있긴 한데 얘도 못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렌이 좀 손해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 릴 경기에서 퇴장도 있었고 왜냐면 연승 중이었거든요. 근데 릴한테 결국엔 지면서 연승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최근에 무가 없다 했잖아요. 무승부 한 지가 지금 4개월째입니다. 4개월. 그 정도로 무가 없어요.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패턴이. 그리고 랭스는 반대로 무가 좀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리옹이나 앙제 상대로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FA컵까지 합치면 프랑스컵 대회 요 경기도 득점이 없고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겼기 때문에 3경기 무득점입니다. 렌은 무승부가 거의 없고 랭스는 최근 3경기 득점 없고 약간 특징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원정에서 랭스도 그 컵 대회를 이긴 거 빼고는 리그로 보면은 얘네도 이긴 지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랭스가 승 자체가 많이 없어요. 특히 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리가 많이 없는 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제 승점을 챙겨 나갔냐면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뭐 파리랑도 비기고 뭐 모나코랑도 비기고 뭐 스트라스랑도 비기고 무승부로 간간히 1점씩 챙겼는데 이 득점력이 생각보다 얘네가 2골을 넣은 게 니스 컵대회 제외하고 니스 2골 말고는 르아브르 그러니까 이제 승리했던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르아브르기 때문에 리그 그것 빼고는 니스 2골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무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또 무승부가 없는 거를 이제 무승부를 아예 배제하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장자 부분은 렌이 좀 타격이 있긴 한데
랭스의 득점력 보면은 이게 원래는 랭스 프렌을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뭐 무승부를 이제 워낙 스타드렌이 무승부가 안 나오니까 그럼 무를 버리고 승패로 봤을 땐 홈이라도 그래도 뭐 공격에 이제 결장도 있고 하니까 랭스 쪽으로 봐야 되는데 랭스 득점력 보면 또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아무리 팔이랑 비겼다고는 하지만 앙제 상대로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앙제가 순위가 11입니다. 뭐 스타드렌하고 랭스보다는 승점이 살짝 위쪽에 있긴 한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홈에서 득점 못하고 질 정도면은 아무리 결정자가 있고 퇴장이 있어도 렌 원정이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못 들 수도 있다. 이거는 무 갈 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경기네요. 아니면 랭스의 득점력이나 스타드렌이 뭐 많은 득점을 하지 않는 구조로 봤을 때는 언더로 봐야 되는데 이게 언더 보기도 살짝 애매한 게 가끔씩 그래도 두 팀 다 오버가 났던 적이 있어서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상당히 좀 애매한 경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번니랑 셰필드 웬즈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가겠습니다. 따로 적진 않고. 자, 번니가 뭐 매번 얘기하지만 아직도 한 자릿수예요. 이게 언제까지 한 자리 있을지 한 자리로 마무리할지 모르겠는데 번니가 아직도 실점 한 자릿수. 9실점 중 말이 안 되거든요. 뭐 10점대 실점 팀도 없습니다. 1위인 리즈도 20골을 실점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번니의 강점은 실점인데 상위권 팀 중에 그나마 좀 약점으로 굳이 잡자면 득점이에요. 득점 39골이니까. 근데 두 번밖에 안 줬고 무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번니가 또 홈에서 무패 팀 중 한 팀 8승 8무 두 팀이 있습니다. 썬더랜드 10승 6무. 근데 이제 18골에 4실점이라서 이게 좀 실점이 좀 넘사벽이긴 해요. 근데 셰필드 웬즈가 홈보다 원정이 강한 팀이거든요. 승리로만 보면 승점 차이는 사실 크게 안 납니다. 1점 정도. 셰필드 웬즈도 원정 성적이 꽤 좋기 때문에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상위권이에요. 근데 홈에 무패고 번니가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차라리 셰필드 웬즈가 최근 뭐 아주 최근은 아닌데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공격에도 못 나오고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있어서 결장자 부분은 번니가 유리하죠. 그리고 그나마 셰필드 웬즈가 노릴 건 셰필드가 웬즈입니다. 셰필드 웬즈가 상성인데 이게 상성도 번니가 홈에서 셰필드 웬즈 상대로 약해요. 마지막 15년도 경기를 한 번 이긴 것 빼고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적이 10년 전이고 너무 좀 무의미하다. 차라리 최근 전적 보면 셰필드 웬즈 원정에서 번니가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너무 오래된 전적은 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니가 또 지금 좋은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리그로만 보겠습니다. 리그로 보면 3 번니가 리그만 보면 11경기 무실점 중 11경기 동안 한 골도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작년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부터 12월 말부터 지금 거의 2개월 동안 실점이 없었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FA컵 레딩한테 실점을 하면서 그게 있었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주 길었다. 사우스햄튼전도 이제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9실점이고 왜 홈에서 실점이 없고 왜 언더가 많고 그런지는 번니의 실점률 보면 압니다. 이게 상대가 무의미해요. 무의미. 뭐 강팀 약팀 상관없다.
뭐 약팀만 만나느냐? 중간에 뭐 리즈도 만나고 썬더랜드도 만나고 뭐 셰필드도 만나고 뭐 약팀들도 만나고 이게 약팀만 만나서 했다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번니가 그냥 잘한다. 그래서 무가 많은 게 좀 걸립니다. 무가 어떤 무냐면 0대0 무가 좀 많아요. 최근에 프레스턴 원정 무도 그렇고 가끔씩 뜬금없이 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이길 줄 알았던 스토크 아니면 예전에 더비카운 그리고 최근에 뭐 프레스턴은 홈에서 강하니까 좀 빡셀 수 있는데 그런 경기들 근데 뭐 리즈나 썬더랜드하고도 비기는 거 보면 어쨌든 최소한 질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러기엔 셰필드 왠지가 홈에서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지난번 코번트리전도 졌고 최근 스완지전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리즈한테 3대0으로도 졌었고 예전에 뭐 미들즈브로나 프레스턴한테 3실점 그래서 실점이 좀 많아요. 이기더라도 실점이 꾸준히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번리승 봐야죠. 이 경기 번리승 봅니다. 언오버는 원래 번리 생각하면 언더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번리가 가끔씩 오버가 날 때 있거든요. 예전에 플리머스 5대0이라든가 와포드 2대1 뭐 노리치 2대1 그래서 이게 번리 승보다 언더 배당이 더 낮기 때문에 굳이 언더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번리 승이 한 1.3 받았고 언더가 1.5니까 그러면 승 배당이 너무 낮고 만에 하나 또 0대0으로 비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더를 좀 더 선호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승 배당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 승 가야죠. 뭐 이러다 또 저번처럼 갑자기 5대0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셰필드가 그래도 한 골을 넣으면은 뭔가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냐면 득점은 셰필드가 높아요. 웃긴 게 득점만 보면 셰필드가 또 좋습니다. 46골이기 때문에. 근데 실점이 5배 이상 차이 나요. 5배. 셰필드 웬즈가 46골 넣고 있는데 50골을 실점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번니는 39골인데 9실점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도 1.65면 괜찮다. 근데 배당이 너무 높아서 좀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한 1.5 이하를 봤거든요. 번니가 워낙 최근에 기세가 좋다 보니까 그냥 무패를 가는 게 아니고 실점 없이 가고 있다 보니까 높게 봤는데 좀 불안하시면 뭔가 근데 언더도 살짝 좀 애매해요. 전 그냥 번리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기든 말든 일단 부러질 때까지 가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승 볼게요.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레스터하고 브랜드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위가 번리가 3위입니다. 3위. 이게 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유벤투스도 매번 얘기하지만 무승부가 많다고 패배가 적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무가 좋은 거지. 뭐 무패팀이다. 무패라고 1위 할 수 없어요. 무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한 경기 이기는 게 엄청 크거든요. 3번 비겨야 됩니다. 3번. 3번 비긴 거랑 한 경기 이긴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게 무가 최다 무는 아니에요. 최다 무는 브로미치랑 프레스턴이 있습니다. 15번. 번리는 14번이기 때문에 뭐 별반 차이가 없긴 하죠. 그래서 리즈하고 셰필드가 20승을 넘겼기 때문에 17승인 번리가 지금 2위하고도 5점 차. 1위하고는 7점 차라서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쨌든. 얘네가 46경기를 해서 지금 33경기이기 때문에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더 벌어지면은 힘들 수가 있다. 아무리 번리라도 이렇게 봅니다. 자, 레스터하고 브랜드포드 갈게요. 자, 레스터는 지금 강등권에 있죠. 레스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레스터가 상당히 좀 빡세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스터가 지금 승점이 17점으로 승점이 2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득실도 당연히 안 좋고 뭐 꼴찌는 아니지만 사우스햄튼이 있어서 최다 실점팀도 아닙니다. 사우스햄튼하고 2골 차라서. 근데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나마 이제 믿을 거는 브랜드포드 원정 성적. 얘네가 홈하고 원정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브랜드포드가 홈에선 나름 잘합니다. 원정도 뭐 최근에 이겼나? 아무튼 예전에는 1승밖에 못했었는데 지금 3승 2무 7패. 레스터 홈 물론 홈 성적이 원정 브랜드포드보단 좋진 않지만 그래도 홈에 그러니까 브랜드포드 원정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죠.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합니다. 레스터 결장자가 예전에 있을 때도 어떻게든 뭐 이겼던 거 생각하면 오히려 결장자가 없는데 성적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포드도 크게 결장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나마 수비 쪽에 한 명인데 여기는 뭐 딱 2명만 나오면 된다 봅니다. 은베모하고 요한의 위사가 둘 중에 한 명이 빠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둘 다 나오면 너무 좀 빡세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던 크리스탈도 잡았고 웨스트햄 원정도 잡았고 물론 홈에서는 예전만큼 홈 성적이 좋진 않아요. 최근에 홈에서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브랜드포드가 원래 홈에 강하고 원정 약팀인데 홈에서 최근 6경기 무승, 원정 4경기 무패 중 바뀌었죠. 그래서 원정 3연승 중입니다. 사우스햄튼 5대0, 크리스탈 2대1, 웨스트햄 1대0. 홈에서는 지금 리버풀, 토트넘 0대2로 다 졌고 맨시티 비기긴 했지만 사실 뭐 극적으로 비긴 거고 플리머스도 득점 없이. 그래서 요새 홈에서 득점을 더 못해요. 브랜드포드가 오히려 원정에서 득점이 꾸준하고. 그래서 하필 또 최근 원정에서 강한 브랜드포드를 만났기 때문에 레스터는 지난번 아스날전도 실점. 레스터도 지금 최근 FA컵 빼면은 홈에서 지금 5경기 리그 홈에서 5경기 무득점 중이다. 이게 좀 큽니다. 5연패 5연패. 울버햄튼, 맨시티, 크리스탈, 풀럼, 아스날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뭐 레스터 홈이라서 홈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이거는 저는 브랜드포드의 공격진을 조금 그래도 높게 보기 때문에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레스터가 이기려면 물론 아스날전 전반 0대0도 있었고 풀럼전도 0대0 뭐 크리스탈도 0대0 전반은 그래도 좀 비비긴 해요. 맨시티도 1대0이었기 때문에. 근데 후반 뭔가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브랜드포드는 어쨌든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브랜드포드 승무로 봅니다. 다만 이제 레스터가 홈에서 워낙 연패 중이고 뭔가 연패를 끊을 타이밍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브랜드포드가 4연승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요새 원정 분위기로 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그래서 언오버는 2.5 기준이라서 뭐 오버를 보면 좋겠지만 요새 레스터가 워낙 홈에서 골을 못 넣고 브랜드포드도 뭐 그 사우스햄튼 5득점 빼고는 사실 득점력이 뭐 아주 폭발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언오버는 건너뛰겠습니다. 오버 배당이 너무 적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상성은 레스터가 홈에서 브랜드포드 상태로 1승 1무입니다. 진 적은 없는데 요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대충 됐죠? 그러면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랑 오사수나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 셀타비고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순위는 오사수나가 높거든요. 지금 보면 승점은 한 경기 차이 3점 차입니다. 3점 차. 득실도 보면은 둘 다 셀타가 득점 많은데 실점이 많아서 얼추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일단 셀타가 홈에서 강하고 셀타나 오사수나 둘 다 홈 강팀.
홈에서 성적이 엄청 좋아요. 5위 6위이기 때문에. 둘 다 원정은 약팀. 근데 오늘 셀타가 홈이고 오사수나가 원정이죠. 그나마 이제 오사수나가 셀타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건 무가 좀 많다는 거. 패가 좀 적고. 근데 득점이 한 자릿수예요. 실점이 두 자릿수고. 그래서 셀타가 좋을 수밖에 없고, 휴고 알바레즈의 그 결장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셀타는. 그리고 오사수나는 셀타 결장 공격수 1명, 그리고 오사수나 결장은 수비 공격 각 1명씩 경고 누적. 2명이죠. 2명. 둘 다 출전 시간이 꽤 높아요. 뭐 득점 비율로 따지면은 셀타가 빠진 선수가 뭐 4골에 이었으니까 더 비중이 거의 2명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많긴 한데, 거의 풀 경기에 거의 풀타임이기 때문에 전 오사수나가 더 손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사수나는 득점이 너무 한 선수한테 몰려 있습니다. 이 부디미르한테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홈이고, 그리고 원정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셀타 쪽을 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상성에서 셀타가 최근 오사수나 연패 중. 전체적인 성적은 셀타가 좋은데 최근에 살짝 좀 밀립니다. 근데 20년도 이후만 보면은 반반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를 져서 연패 중이지, 뭐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셀타의 최근 흐름인데, 셀타가 최근 베티스 경기도 0대2에서 3대2 역전, AT전도 1대1 무승부. 나름 그 전에 졌을 때도 빌바오전도 한 골차, 발렌시아도 한 골차. 근데 이제 전체적인 홈 성적 보면은 바르샤하고도 비겼었죠. 뭐 소시도 잡고. 최근에 빌바오전 진 것 빼고는 없습니다. 예전에 레알전도 한 골차였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승리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3번이나 비겼고, 승리가 없긴 하지만 득점은 꾸준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홈 경기고. 그리고 오사수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레알전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마요르카전 비기면서 리그 경기로 봤을 때는 5경기 중에 4번을 비겼습니다. 그래서 셀타가 유리한 건 맞은데, 오사수나가 하필 무가 많다. 원정 무. 그리고 최근 경기도 무가 많다. 그래서 이 득점이 꾸준했거든요. 그리고 오사수나도 특징이 쉽게 안 집니다. 무가 워낙 많아서 4연속 무승부 할 때도 있었고, AT전도 한 골차, 뭐 빌바오전도 한 골차.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거는 찾는다면은 11월에 이제 레알전 0대4였기 때문에 거의 1대1 무가 많더라고요. 오사수나 같은 경우. 그리고 본인들이 이겨도 한 골차, 저도 한 골차, 이런 상황도 많아서 셀타의 우세를 보긴 하는데, 셀타도 가만 보면 실점이 꾸준하거든요. 뭐 그 전에 소시나 마요르카전, 헤타페전은 뭐 무실점 하긴 했지만 최근에 오버가 많고 실점이 꾸준해서 오사수나의 득점력이면은 비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오사수나에 뭐 더 결장이 많았거나 아니면 셀타비고에 뭐 결장이 좀 더 많았으면은 뭔가 무가 확실히 보이면 무로 가든가 뭐 그럴 텐데, 셀타 승을 가기에는 지금 배당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조금 사라졌고, 그렇다고 뭐 오사수나 승은 안 보지만 무가 걸립니다. 무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뭔가 레알전도 비겨가지고 최근 또 5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래서 셀타가 홈에서 과연 연승을 할 수 있을까. 베티스전도 결국 2골 내주고 3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살짝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을 갈 거냐 무를 갈 거냐. 확실히 득점력이나 그 홈의 그 성적만 놓고 보면은 냉정하게 승이 맞긴 합니다. 오사수나가 원정 1승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육무도 걸리고 최근에 또 1승 4무 또 원정 최근 경기도 보면은 AT전 빼면은 또 다 무승부였고 이게 너무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언더 가자니 셀타의 득점력 때문에 언더 가기도 애매하고 일단 셀타 승무 쪽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승무 쪽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우디넷의 승무. 우디넷에도 득점력 때문에 지금 승을 볼까 무를 볼까 그거인 거고, 그러니까 승을 보자니 레츠에 최근 무가 걸려서 그거고, 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홈 원정이 바뀐 거죠. 셀타도 승을 보려는데 오사수나가 무가 너무 많다 해서 무가 살짝 걸리는 거고, 저는 배당 대비로 보면 셀타 승은 메리트 없다 봐요. 왜냐, 배당이 한 거의 뭐 2배 가까이 주거나 아니면 레체나 우디네세 정도의 배당이나 브리스톨 정도까지 아니면 프라이 정도까지만 줬어도 그래 배당을 좀 높게 가면서 가볼 만한데, 안 그래도 홈 배당이 빠진 마당에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는다. 저는 아까 우디네세도 그렇고 셀타도 그렇고 무에 조금 더 손이 가긴 합니다. 둘 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의외로 무가 조금 보인다. 그리고 배당 대비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있다. 대체적으로 배당들이 높아서 잘 골라가면 배당 나쁘지 않을 듯. 요렇게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낮은 배당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낮은 배당이 그나마 찾자면 뭐 미들즈 프랜승인데, 이거는 뭐 프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일반 승이 제일 낮은 건 뭐 셀타나 번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한 폴 아쉬운 거를 오늘 좀 다시 날리고, 내일 이제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내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축, 일축, 호축 분석 방송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세요. 당분간 2월은 지켜보고 3월부터 갑니다. 미축은 의외로 조금 빨리 갈 수도. 이게 일요일부터 시작인데 일단은 국축, 일축은 한 달 정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미축은 한 2-3주? 그거보다 좀 빨리. 그래서 결론은 해축 간다. 내일 해축만 갑니다. 저녁쯤에 올 듯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해축만 해도 많기 때문에 해서 내일 좀 짧게 저녁에 와서 한 방에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잘 골라가시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질차, 추천이 너무 안 눌려.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쯤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을 높여서 가세요. 높여서. 내일 경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좋아 보이는 거 한두 경기 뭐 메인으로 때리고, 나머지는 뭐 중배당이나 배당을 높여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대체적으로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추천 한 분만 더 눌러주시면 8개입니다. 8개. 10개까지는 힘들 것 같고, 다 눌러주셨나? 뭐 더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질문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조합을 좀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가볼게요.